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정국은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는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저희가 영상으로도 짧게 보여드렸는데 김정은이 얼마 전에 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 김주애를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을요. 그런데 이 미사일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이 북한 당국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북한 발표에 따르면 신형 중장거리는 이제 3,000에서 5,500km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북한 주장은 1,500km, 우리 합치면 1,100km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중장거리는 아직 사거리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극초음속이 뭐냐면 초음속, 음속의 5배 이상이면은 극초음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 탄도미사일 중장거리도 종말 속도가 마하 10이 넘어요. 그러니까 ICBM은 마하 2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마하 5 이상이면서 내려오면서 회피 기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내려오는 각도를 알면 요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회피 기동을 해서 요격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게 처음 쏠 때는 100km 고도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을 한 다음에 거기서 부스터 분리를 하고 탄도가 재돌입을 하는데 그때부터 활강 비행을 해요. 활강 비행을 해서 떨어지다가 한 30에서 70km 고도 어간까지 내려오다가 거기서 탄두부를 머리를 한번 듭니다. 그걸 풀업이라고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솟구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평 활공 비행을 하거든요. 목표에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맨 정점 고도 100km부터 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종말 단계의 목표물에 돌입할 때까지 이 모든 구간에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야 극초음속 무기체계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글라이더 형태인 HGV, 순항미사일 형태인 HCM,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탄도탄들도 종말 단계에서는 극초음속 무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사실 어쨌든 뭐 미사일 성능을 북한이 일단 보여준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능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이게 뭐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이 설명을 해주신 것만 들어보면은 상당 부분 개량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미사일이 이 파병 북한군의 목숨값으로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간 것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뭘 받느냐거든요. 이번에 이제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동체, 를 탄소 섬유를 반영을 한 복합체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동체가 가벼워지고 내열성이 커지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요. 근데 저 얘기는 지난번에 쐈을 때 저 극초음속 미사일 때는 저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복합 소재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증은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러시아에 도움이 있지 않았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자,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볼 얘기는 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어린 딸 주애를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건데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훈 평론가님,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 사실 주애를 데리고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 화성 17형이 처음 공개됐던 것이 2022년 11월 18일이었었죠. 그때
그때 사실 화성 17형도 처음 등장한 거지만 딸 주혜양이 등장한 것도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ICBM을 감추기 위해서 딸을 등장시킨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확대하기 위해서 화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반대냐,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미사일 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나오는 것, 물론 후계 구도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서 또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후계 구도까지 이제 연결시키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확실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 2022년 당시에도 이 ICBM을 발사한 다음에 구글 트렌드 이렇게 검색을 보면은 그 김정은 미사일보다 김정은 딸 이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ICBM에 대한 그 관심도 이런 것들을 더 떨어뜨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이 그런데 김정은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저 딸을 무기 시험장, 그러니까 군사 무기 시험장 어마어마한 곳에 데리고 오는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김주혜가 2022년 11월 화성 ICBM 쏠 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약 한 2년 지났거든요. 2년 좀 더 지났거든요. 근데 40여 차례 가까이 공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70%가 군사 행보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저 ICBM 쏘는데 3명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미사일 총국장과 김정은, 김주혜거든요. 저건 예쁜 딸을 데리고 간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신년 행사도 경축 행사에도 새벽 1시 이때 했거든요. 그럼 2013년생 12살짜리가 새벽에 안 자고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자야 할 시간에. 투석단에 둘이 같이 앉았거든요. 심지어 김주혜가 가운데 있는 사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김정일 때는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 물개박수 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김정은이 김정일이 후계자 때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후계 수업은 현지 지도를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물개박수 치면 그게 후계 수업이에요. 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계자 책봉은 된 징후는 없어요. 그러나 김주혜는 지금까지 북한 역사에서 가장 집중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김정은의 공식 일정에 또 주혜가 동행한 게 이 무기 관련된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다고 해요.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게 지난해 말에 김정은의 10년 수건 사업이잖아요. 저게 갈마 관광지구 모습이라는데 원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판, 남한판 해운대처럼 만들어 보겠다. 저래서 10년 동안 공들인 저 사업에 또 데리고 나왔어요. 저게 해운대보다 더 광범위해요. 아, 그래요? 그 세계적인 뭐 플로리다, 마이애미 뭐 이 정도를 지금 따라할 규모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김주혜와 함께 나란히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설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예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저 장면은 그냥 예쁜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계자한테 국정을 같이 논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지금도 저기 둘이 같이 앉아 있거든요. 주변에 측근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 저건 예사로운 그림이 아니다. 딸이 아니라 후계자의 가능성이 크다. 북한 주민들도 이미 후계자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데 김주혜가 뭘 했길래 이런 의미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김주혜가 눈에 띄는 게 이게 김정은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고도 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처음에 김주혜가 2022년 11월에 나왔을 때는 그냥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의전이 성인 의전.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부인 리설주처럼 보일 정도거든요. 키도 큰 건지 아니면 키 높이가 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장면. 저게 12살짜리가 아이한테 볼키스를 할 자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이한테 하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김정은과 동일한 동급의 리설주가 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도 저 장면 보고 상당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미 김주혜 우상화, 김주혜 후계자 이미지 정치는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 김정은의 딸 주혜를 사실 후계자 이미지로 만들려는 작업이 꽤 오래전부터 징후들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김정은이 김주혜를 사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뀌어요. 존귀하신, 존경하는. 아, 그래요? 일반 인민들이 김주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왔던 게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향도는 길잡이라는 표현이지만 북한에서 향도는 노동당 조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위대한이라는 표현도 우리는 아무나 쓰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은 아직도 경애하는 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김정은도 써요. 예. 근데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김주애와 김정은이 갔을 때 저 때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향도와 위대한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김주애한테 썼다는 얘기는 최고 지도자한테 쓰는 용어를 써버린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임상원 선생님이 퀴즈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애의 지위 격상은 땡땡으로 할 수 있다. 땡땡으로 알 수 있다. 네. 호칭 아까 호칭 설명해 네, 주셨는데 호칭 아닐까요? 호칭이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바로 퀴즈를 미리 얘기를 해주셨군요. 네. 호칭으로 알 수 있다. 네. 이렇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그 조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지금까지 그 호칭이 조금씩 변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그걸로 이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랑하는 자제분, 사랑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하겠죠. 존귀하신, 근데 아버지가 존귀하다고 표현하지 않죠. 네. 인민들이 존귀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그다음에 조선의 샛별 여장군, 여기서 샛별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보통 그 김씨 가문의 그 자제들을 이야기를 할 때 네. 태양을 이제 그 최고 지도자를 태양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자제들을 별로 흔히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샛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이제 후계자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향도의 저기 화면에 보면 위대한 분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지금 위대한 분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동격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동격으로 놓는다는 예. 것이죠. 조금씩 이런 그 위상이 변해 오는 것을 봤을 때 이 후계자 구도로서의 완전히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향도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길잡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옛날 뭐 교련하거나 아니면 부대에서 깃발 들고 가는 사람 향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조직에는 노동당만 향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만 향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어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향도라 하면 최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향도의 위대한 분들 그랬잖아요. 예. 저 둘이 갔을 때 그 표현을 썼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걸 북한 주민들이 받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오후 보도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네.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오전에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후 보도에는 아예 그 향도의 위대한 분들을 빼버렸거든요. 너무 과속했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김주애에 대한 북한 민심이 김주애가 뭘 했다고 이러면서 좀 반발 섞인 민심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럼 이전에 김정은, 김정일 때와 민심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김정은이 나왔을 때도 예. 김정은이 뭐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척척척 뭐 우리 김 대장 발걸음의 노래가 나와서 우상화가 시작됐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은 안 나왔을 때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답니다. 네. 망난이라더라.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그냥 도망갔다더라.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예. 그때 나온 것도 도대체 김정은이 뭘 했지? 근데 김정일은 다르죠. 네. 왜냐하면 74년에 후계자로 임명이 됐고 그 이전에 활동을 했고 20년 동안 94년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은 후계 사업, 후계 승계 작업을 탄탄하게 했는데 김정은은 정말 우리말대로 갑툭튀거든요. 아, 예. 갑자기 그러니까 김정일이 네. 뇌경색으로 이철반 쓰러지니까 2008년에 8월에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네. 준비가 전혀 안 됐죠.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12살짜리 처음 나올 때는 2020년이니까 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건 북한 주민들도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저희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설주는 또 안 보여요. 엄마 리설주요. 근데 이게 엄마가 모습을 감춘 것도 후계자 작업을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고도의 이미지 정치죠. 왜냐? 예. 처음에는 엄마랑 자주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엄마의 딸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눈초리가 시선이 이설주한테 가지 김주애한테 안 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김주애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이설주가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김여정도 이제 지근거리에서 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김여정이 나오면 또 김여정의 눈길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설주가 사라진 건 오히려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이미지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저렇게 지금 세 명이 걸어가지만 자세히 보면은 리설주가 항상 맨 뒤에 가요.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같이 안 걸어갑니다. 김주희하고만 같이 가지 리설주는 뒤에 오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북한식 의전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리설주 말고 또 한 명의 여성 주목해 볼 여성이 김여정이요. 김여정이 사실 최근에 보면은 자녀로 또 추정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눈길을 끌었어요. 이게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상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 시점에 김여정의 자녀로 추정되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한 게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로열 패밀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95% 이상 김여정 자녀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신년 행사에서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이 딱 둘이었어요. 네. 하나는 김정은, 그리고 하나는 김여정이었거든요. 아, 예.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 행사에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네. 제일 어린 게 17살 그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북한 선수들이 제일 어렸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김여정이 2015년, 18년에 출산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정확히 그 나이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의도가 뭐냐 이거죠. 네. 첫 번째 우연일 가능성. 왜냐하면 다들 고위층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예. 다 부부관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은 남편이 없이 애들을 데리고 나왔을 가능성. 아니면은 김여정이 그냥 일반적인 애 엄마다, 평범한 고위직. 요 가능성. 예. 그다음에 편집상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네. 김정일 때는 저런 사진 편집이 아주 정교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 때 오면 김정은이 뭐 뒤에 밀린다든지, 김정일 때는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키가 작아요, 김정일보다. 네. 근데 김정은 때는 그런 의전이나 이런 편집 기법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수일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 역사상 로열 패밀리 자녀가 공개된 건 저는 자녀로 추정합니다. 네. 최초입니다. 아, 최초군요. 그런데 이렇게 또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의 달라진 행보들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김정은이 본인의 권력 강화와 또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행보까지도 좀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김일성은 과거에 동북항일 연군 시절부터 함께했던 빨치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까지 할 수 있었고 예. 김정일도 장기간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친위 세력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유은 통치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빨치산 세력들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김정은은 유년기부터 스위스에서 보내서 북한 내부에 김정은을 지지할 만한 세력이 전무합니다. 네. 믿을 거라고는 가족밖에 없는데 김여정은 누이지 자기의 자식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 수령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점점 더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또 김여정은 김여정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김경희보다도 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절대 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여정도 어느 정도 견제할 측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따져봤을 땐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의 우상화를 이제 지우고 선대 흔적을 네. 지우고 자신의 우상화에 집중을 해서 자신으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 김정은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주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정원도 일단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면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원님? 네, 또 퀴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자, 북한의 후계자 공식화는 땡땡으로 알 수 있다. 땡땡으로 알 수 있다. 보통 북한이 예. 중요한 거 할 때 우표 만들거든요. 우표요? 화성 17형 성공했을 때도 우표 발매했었고요. 예. 우표 아닌가요 혹시? 맞나요? 오늘은 답을 잘 맞추시네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정답은 예. 우표로 알 수 있다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표에는 그 아무나 얼굴이 들어가지는 않죠. 네. 북한은 더더군다나 그러는데 이 우표에 얼굴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는 어떤 핵심 지도자만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 후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시할 수 있는 그리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우표인데 바로 87년도에 우표에 김정일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1년에는 김정은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 이 구도에서 바로 직전에 그 권력을 인수하기 직전에 우표에 등장하거든요. 예. 그런데 2023년 2월에 그 8종의 북한 우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5
5개의 우표에 바로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과 함께 딸이 같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거 확실하다라고 할 수는 아직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87년도 김정일 그 우표 당시에는 그 우표 자체에도 그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23년도 우표에는 김주의 우표가 그러니까 얼굴은 등장을 하는데 그 친애하는이라든가 네.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등장하지 않거든요. 8개 중에 5개의 우표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간략히 정리하면요, 북한 김실가 중에 우표에 나온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혜입니다. 네. 그럼 얘기 다 한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잠깐 우표에서도 줬는데 김주혜 옷이요. 예.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딩, 모피코트 이런 걸 입고 나오던데, 물론 어린 나이에 저런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 경제를 생각을 하면 주민들도 굉장히 반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반감도 느끼지만요. 예. 보면 부러워한답니다.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네. 사실은 그 내면은 반발이죠. 그러니까는 저런 옷들은 북한 주민들이 일반인들 못 입거든요. 예. 구경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주혜가 나오면 나올수록 김정은은 안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후계에 사실은 반감은 더 커지죠. 네. 그런데 일단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철규 연구원. 그러니까 여성이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요. 네. 북한 사회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가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건 일부의 특정 계층 이런 예를 들면은 북한 보건성의 자연치료 연구소장 리혜경 박사라든지 예. 최선희 외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특정 인원에 한해서 예.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사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네. 장마당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물건 팔고 집에 와서는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밥해 먹어야 되고 전통적인 여성상까지도 강조하는 게 북한 사회입니다. 예. 그 내면에는 여성을 천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주혜? 네. 갑자기 저런 딸이 후계자라고? 최고 영도자에게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네. 딸이 나오지? 이런 반발심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백두혈통을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딸이 후계자가 된다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몰랐던 이야기도 북한의 4대 세습 가능성 그리고 가족 정치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퀴즈를 맞춰봐야겠죠?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띄워주시죠. 김주혜의 지위 격상은 땡땡으로 알 수 있다. 퀴즈를 내주신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호칭. 네, 호칭으로 알 수 있다. 네, 정답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또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의 가족 정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